백양리 마을의 북쪽 끝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농장이 있었다. 높게 자란 초원, 꼬인 철사로 된 울타리, 기울어진 지붕의 나무 헛간, 그리고 휘어진 문이 달린 작은 마구간. 그곳에서는 모두가 백마의 노인이라고만 알고 있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20년 전에 아내를 잃고 알려진 자식도 없이 그는 느린 걸음으로 걸으며 정원을 가꾸고 마른 잎을 쓸어내며 어김없이 젊은 시절부터 키워온 말이 있는 마구간으로 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 말은 한때 위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드러난 갈비뼈, 광택 없는 털, 흔들리는 다리. 더 이상 울지도 달리지도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젖은 집에 코를 파묻고 눈을 반쯤 감은 채 누워 있었다. 마치 끝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웃들은 그것이 잔인하다고 말했다. 그 동물이 고통받고 있다고. 노인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짐승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평화롭게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을 도시의 수의사를 포함해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더 열심히 바닥을 청소하고 물통에 물을 갈아주고 말이 쉽게 씹을 수 있도록 당근을 갈아주었다. 한 번은 서리가 내린 새벽 동안 말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오래된 담요에 쌓여 마구간 옆에서 잠을 잤다. 또 다른 날에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옛가르침을 따라 수제기름으로 말의 관절을 마사지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 반전은 말이 며칠 동안 누워있다가 혼자서 일어나려고 시도했을 때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넘어졌지만 다시 시도했다. 노인은 눈물을 머금은 채 말의 코를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하고 아무도 듣지 못한 말들을 속삭였다. 다음 날, 말은 5분 동안 서 있었다. 그 다음에는 10분 동안. 두 번째 반전은 수도에서 온 젊은 수의학 학생이 이웃 도시에서 실습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왔다. 그녀는 농장을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다. 그녀는 자연약품, 연고, 말 물리치료 기술을 가져왔다. 노인은 망설였지만 허락했다. 그녀에게서 그는 새로운 치료법을 배웠다. 그에게서 그녀는 시간과 인간의 유대가 책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전에는 비판적이었던 마을이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일부는 노인에게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다른 이들은 소식을 물었다. 일부는 여전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결국 노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말 옆에 조용히 있을 뿐이었다. 세 번째 반전은 내면에서 일어났다. 말은 여전히 약했지만 반응하기 시작했다. 더 규칙적으로 먹었다. 만쯤에 반응했다. 감독 하에 짧은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선으로 그를 찾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변화들도 나타났다. 젊은 수의사는 이 사례를 회복 과정 전체를 문서화하는 학술 프로젝트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농장이 동물 재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방문을 받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고립되어 있던 노인이 동물 돌봄과 유대에 관한 강연을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지역 라디오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은 말의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 자원봉사자 그룹이 농장의 울타리와 헛간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일손 돕기를 조직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할지라도 정직하다. 말의 건강은 몇 달 후 다시 악화되었다. 몸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호흡이 더 무거워졌다. 말은 일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생기 있는 눈은 이제 더 이상 노인의 발걸음을 따라갈 힘이 없었고 노인은 이제 단 몇 분도 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해의 가장 추운 밤이었던 마지막 전날 밤, 노인은 마른 건초로 침대를 준비하고 말을 가벼운 방수포로 덮고 옆에 누웠다. 말의 목 위에 팔을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 태양이 떠올랐을 때
말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노인은 아무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그저 수십 년 전에 자신이 심었던 나무 옆에 구멍을 파고 자신의 손으로 말을 묶고 흙, 돌, 나뭇잎으로 덮었다. 그리고 말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반전은 예상치 못했다. 말의 죽음을 알게 된 수도의 대학은 마을 문화센터에서 주민, 학생, 전문가들을 모아 상징적인 행사를 조직했다. 젊은 수의사는 살해 연구를 발표하며 장기간의 돌봄과 정서적 연결이 동물의 생명 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노인은 명예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그는 단 한 문장만 말했다. 몸을 지탱하는 것은 뼈다.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유대다. 오늘날 그 농장은 같은 수의사가 이끄는 젊은이들 그룹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들은 그곳을 노령과 버려진 동물들의 피난처이자 재활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노인의 집은 보존되었다. 그는 이제 건강이 약해져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다. 베란다에 앉아 백마가 한때 달리던 들판을 바라본다. 그리고 때때로 눈을 감는다.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마지막 숨결까지 견뎌낸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박경수는 백양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는 평생을 이 작은 마을에서 보냈고 이제 65의 나이에 이른 그에게는 백마 천둥만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의 아내 미영은 2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경수는 천둥을 어린 망아지였을 때부터 키웠다. 그 말은 한때 마을 축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불리며 모두의 부러움을 샀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천둥이 노쇠하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경수에게 말을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할 때요.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마을의 유일한 가축 의사 김진호도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경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천둥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미영과 함께했던 시간의 마지막 증인이었고 그의 외로운 인생에서 유일한 동반자였다. 매일 아침 경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구간으로 향했다. 천둥의 갈비뼈는 점점 더 눈에 띄게 드러났고 한때 빛나던 하얀 털은 이제 탁하고 곳곳이 빠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특별한 약초를 찾아 산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밤새 깨어 있으며 천둥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노인네가 미쳤나봐. 동물 학대야. 저건 하지만 경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지 더 열심히 천둥을 돌봤다. 어느 추운 겨울날 천둥은 일어서려다 넘어졌다. 경수는 밤새 마구간에서 말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천둥이 다시 일어선 것이다. 경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서울에서 수의학을 공부하던 박소연은 고향인 백양리 근처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진호 수의사로부터 미친 노인과 그의 죽어가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소연은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경수의 농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 경수는 외부인의 개입을 경계했다. 특히 소연이 도시에서 온 젊은 학생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내 말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경수가 물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저도 한때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이 말에 경수의 굳은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소연은 천둥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는 학교에서 배운 최신 치료법과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전통 치료법을 결합했다.
특별한 허브 혼합물로 천둥의 관절을 마사지하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영양가 높은 식이요법을 제안했다. 경수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천둥이 소연의 손길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천둥은 짧은 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소연은 대학 교수에게 이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고, 교수는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수의학적 사례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 간의 유대에 관한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어요. 교수는 말했다. 이 사례를 문서화하고 연구해도 될까요? 경수는 천둥이 소연의 치료 덕분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외부인들이 그와 천둥의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소연의 진심 어린 관심과 천둥의 건강 개선을 보며 그는 마침내 동의했다. 이것이 두 번째 전환점이었다. 이제 경수의 조용한 농장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소연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료 학생들도 주말마다 방문하여 천둥을 돌보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수에게 천둥을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쳤고, 경수는 그들에게 말과의 교감에 대한 오랜 지혜를 나누었다. 동물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합니다. 경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진심으로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효과가 없어요. 천둥의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수와 소연을 향한 비웃음과 의심의 시선이 대부분이었지만 천둥이 마구간 밖으로 나와 짧은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김진호 수의사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믿을 수 없군요. 그가 어느 날 농장을 방문해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말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진호의 말이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소연은 매주 더 많은 시간을 농장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교수는 이 사례를 인간동물 유대의 치유력에 관한 탁월한 연구라고 칭하며 대학 학술지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연에게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경수에게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혜를 얻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 어느 날 소연이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천둥이를 돌보시는 거예요? 다들 포기하라고 할 때도 계속 돌보셨잖아요. 경수는 잠시 말없이 천둥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빛이 있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남은 것들이 더욱 소중해진단다. 천둥이는 내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의 마지막 조각이야. 그리고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봐 주어야 하지 않겠니? 모두가 포기할 때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경수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로 소연은 단순히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경수의 삶의 일부가 되어갔다. 경수는 점차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미영과의 만남, 그들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미영이 병에 걸렸을 때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천둥이는 달랐어. 미영이 아플 때 이 말은 언제나 그녀의 창문 아래 서 있었지. 마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소연은 경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천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미영에게, 그리고 천둥에게 한 약속이었다. 한편 소연의 동료 학생들 중 몇몇이 주말마다 농장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왔지만 경수와 천둥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김민준, 물리치료를 전공하는 학생은
말의 물리치료에 관심이 있어 소연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이운지, 영양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노령말을 위한 특별한 식이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그들도 경수의 농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마을 슈퍼마켓 주인 김영일은 어느 날 신선한 당근 한 묶음을 들고 농장을 찾았다. 천둥이가 좋아할까 해서 가져왔어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다. 경수는 놀랐지만 고마움을 표했다. 그 후로 영희는 종종 남은 채소들을 가져오곤 했다. 옛 친구였던 이장 정기태도 오랜만에 농장을 찾았다. 자네가 맞았어. 경수야. 그가 인정했다. 우리 모두 너무 쉽게 포기했지.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수는 천둥이 단순한 말이 아닌 무언가를 상징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 소연의 제안으로 그들은 천둥의 회복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일의 진전, 작은 성공들,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어려운 날들까지. 이 기록은 나중에 소연의 논문 자료가 되었고, 동시에 경수에게는 천둥과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천둥은 이제 마구간 주변을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먹이도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했다. 비록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생명력을 회복한 것은 분명했다. 소연의 교수는 이 사례가 널리 알려지길 원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의학적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는 대학 세미나에서 말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 간의 유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의 발표 후 지역 신문사에서 경수와 천둥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처음에 경수는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소연의 설득으로 마침내 동의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소연이 말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인근 도시와 더 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천둥을 보기 위해 농장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왔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왔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아이의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는 중년 남성, 희귀 질환과 싸우는 청년. 그들은 모두 천둥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수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천둥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위안이 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조용히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천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농장을 찾아왔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제안했다.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경수는 즉시 거절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그저 천둥이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야. 프로듀서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며 명함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 밤, 소연은 경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할아버지, 왜 다큐멘터리를 거절하셨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경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깊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소연아. 내가 두려워하는 건? 이 모든 관심이 천둥이에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는 이미 충분히 힘들게 싸워왔어. 카메라와 낯선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는 걸 원치 않아. 소연은 경수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경수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천둥이의 평화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운명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다음 날, 천둥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고 먹이도 거부했다. 경수는 즉시 진호 수의사를 불렀고 소연도 급히 농장으로 달려왔다.
진호는 천둥을 면밀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경수를 바라보았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준비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둥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경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천둥이는 전에도 이겨냈잖아요. 그날 밤, 경수는 마구간에서 천둥 곁을 지켰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 천둥에게 속삭였다. 너는 내가 미영을 잃은 후 유일한 위안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나도 함께 갔을지도 몰라. 내가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었던 거야. 천둥아, 소연은 헛간 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야 경수와 천둥의 관계가 단순한 주인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선 것임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것은 서로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유대였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천둥이 다시 일어선 것이다. 비틀거리고 약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았다. 경수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연은 즉시 대학의 전문가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특별한 약물과 치료법을 가지고 농장을 방문했다. 천둥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이 두 번째 위기와 회복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경수는 여전히 미디어에 관심을 원치 않았지만 소연과 다른 학생들의 설득으로 짧은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농장은 점점 더 많은 방문객으로 붐볐고 경수는 예상치 못한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직 천둥에게만 있었다. 어느 날 소연은 흥분된 표정으로 농장에 도착했다. 할아버지, 대학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노령 동물을 위한 특별 재활센터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농장을 모델로 삼고 싶대요. 경수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네. 교수님이 직접 프로젝트를 맡으시겠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명예 자문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한대요. 경수는 창밖으로 천둥이 햇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죽음의 문턱에 있던 말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세 번째 전환점이었다. 경수의 조용한 헌신이 이제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된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천둥의 건강은 변덕스러웠고 경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의 노령동물재활센터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소연의 교수 김태호는 이 프로젝트에 큰 열정을 보였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경수의 농장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그곳의 독특한 분위기를 센터에 반영하고자 했다. 박 선생님, 이곳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태우 교수가 말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치유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만들 센터도 이런 느낌이었으면 합니다. 경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그저 오래된 농장일 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태우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헌신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그 말에 경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천둥을 돌보는 것은 그에게 의무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 소연은 대학과 농장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논문 작업과 함께 재활센터 설계에도 참여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경수의 부엌 테이블에 앉아 도면을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경수는 그런 소연을 지켜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네가 내 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밤 그가 문득 말했다. 소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경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미영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의사들은 미영의 건강 때문이라고 했지. 우리는 입양을 생각했지만 미영의 병이 악화되면서 그 생각도 접었어.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혼자였어. 천둥이만 있었지.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수의 옆으로 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혼자였거든요. 경수는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니? 내 부모님은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 제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도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혼자였죠.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소연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랬구나. 미안하구나. 미안해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천둥이가 있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노인과 학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천둥의 건강은 계속해서 기복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소연의 논문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여러 전문 저널에 게재되었다. 인간동물 유대의 치유적 효과, 노령 말의 재활살의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단순한 수의학적 연구를 넘어 정서적 유대와 헌신이 치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재활센터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 경수의 농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넓은 부지에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요소를 결합한 센터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 이장 정기태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주민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태우 교수와 소연이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경수도 짧게 말을 했다. 이 센터가 단순히 동물을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수가 말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한때 미친 노인이라고 수군거리던 그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센터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경수의 건강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추운 가을날, 그는 마구간으로 가던 중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다행히 소연이 근처에 있어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검사 결과 경수는 경미한 심장마비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는 그에게 절대적인 휴식을 처방했다. 최소 몇 주 동안은 육체적 노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경고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경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은 오직 천둥에게 향해 있었다. 천둥이는 누가 돌볼 거지? 그가 소연에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민준이와 윤지가 번갈아가며 천둥이를 돌보고 있어요. 저도 매일 들를 거고요. 소연이 안심시켰다. 경수는 고마움을 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천둥을 돌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시험이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경수는 퇴원했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다. 소연은 경수가 천둥을 걱정하는 것을 알고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경수의 집 창문 앞에 작은 모니터를 설치했다. 이 모니터는 마구간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어 경수가 침대에 누운 채로도 천둥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천둥이를 계속 지켜볼 수 있어요. 소연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마구간에 있는 스피커로 할아버지 목소리가 전달되어 천둥이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말없이 소연을 끌어안았다. 그날부터 경수는 매일 모니터를 통해 천둥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천둥에게 말을 걸었고 놀랍게도 천둥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경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했다. 고개를 들거나 귀를 쫑긋 세우거나 때로는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다. 경수의 회복 기간 동안 재활센터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태우 교수는 종종 경수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조언을 구했다. 박 선생님, 센터의 중앙 공간을 무엇이라 부르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느 날 태우가 물었다.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유대의 공간. 어떨까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합니다. 유대의 공간이라.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경수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소연뿐만 아니라 민준, 윤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농장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도 종종 들러 안부를 물었다. 한때 고립되어 있던 노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경수는 이런 변화에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점차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천둥의 건강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다. 추운 날씨는 노령말에게 특히 힘들었다. 천둥은 더 많은 시간을 누워서 보냈고 식욕도 줄었다. 경수는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연과 진호수 의사는 천둥을 위한 특별한 치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마구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천둥의 관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약물을 시도했다. 경수는 다시 한번 마구간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둥 곁을 떠날 수 없었다. 내가 옆에 있어야 해. 그가 소연에게 말했다. 천둥이는 내 목소리, 내 손길, 내 존재를 느낄 수 있어.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된다는 걸 알아. 소연은 경수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의 건강도 걱정했다. 그녀는 경수가 마구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침대와 난방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종종 농장에서 밤을 보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소연은 마구간에서 경수와 천둥을 발견했다. 경수는 천둥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알아, 천둥아. 우리 둘 다 나이가 들었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있어. 센터가 완성되는 걸 봐야 하잖아. 그곳에서 너처럼 지친 동물들이 새 삶을 찾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여기 있을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소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그 순간이 너무 사적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다. 천둥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전문가로서 그녀는 천둥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경수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농장을 찾았다. 몇 개월 전 경수에게 다큐멘터리를 제안했던 프로듀서였다. 다시 찾아와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경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방식인가요? 프로듀서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과 천둥이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그것이 앞으로 세워질 재활센터의 철학적 기반이 되게 하는 거죠. 선생님의 경험, 지혜, 그리고 천둥이와의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는 풍경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했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둥이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모두 재활센터에 기부되어야 합니다. 프로듀서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이 결정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경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미영과의 만남,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녀를 잃은 후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천둥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소영과 다른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촬영은 천둥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카메라는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고 조명도 최소한으로 유지되었다. 경수는 이런 배려에 감사했다. 소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경수가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큰 목적을 위해 나누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지를 목격했다. 한때 세상의 등을 돌렸던 노인이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봄이 오기 전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부분이 완성되었다. 프로듀서는 경수와 소연, 그리고 태우 교수를 초대하여 시사회를 열었다. 화면에 비친 경수의 모습, 천둥과 함께하는 순간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영상이 끝났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로듀서가 말했다. 이것은 사랑, 헌신, 그리고 희망에 관한 증언입니다. 경수는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적이 자라나고 있었다. 봄이 오면서 재활센터의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다. 유대의 공간이라 이름 붙여진 센터의 중앙홀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주변의 자연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경수와 천둥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과 글이 전시되어 있었다. 태우 교수는 센터의 개관식을 한 달 앞두고 특별한 제안을 했다. 박 선생님, 개관식 날 천둥이를 센터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요. 경수는 천둥의 건강을 생각하며 망설였지만 소연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녀는 특별히 제작된 이동식 마구간을 준비했고 천둥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도 마련했다. 경수는 마침내 동의했다. 개관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천둥의 건강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누워서 보냈고 식욕도 거의 없었다. 경수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소영과 진호 수의사,
그리고 대학에서 온 전문가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천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개관식 3일 전, 천둥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다. 경수는 마구간 바닥에 앉아 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하고 밤새 그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천둥아. 그가 속삭였다. 네가 그동안 충분히 잘 해왔어. 이제 쉬어도 돼. 의소연은 마구간 문 앞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경수에게 천둥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경수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경수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천둥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천둥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소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경수의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천둥이가 갔어요. 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에 내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 소연은 경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천둥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좋은 친구였어요. 아니, 경수가 말했다. 그는 친구 이상이었어. 그는 내 삶의 일부였어. 그날, 경수는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심었던 큰 느티나무 아래에 천둥을 묻었다. 그는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서 그 일을 했다. 소연, 민준, 윤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경수가 마지막 사풀글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개관식은 예정대로 진행하자. 그가 말했다. 천둥이는 그곳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은 그곳에 살아있을 거야. 소연은 놀랐지만 경수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천둥에 없는 농장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경수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하던 일이 마구간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습관을 바꿔야 했다. 첫 며칠 동안 그는 여전히 자동적으로 천둥에게 줄 당근을 준비하다가 현실을 깨닫고 멈추곤 했다. 소연은 가능한 한자주 경수를 찾아왔다. 그녀는 경수가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걱정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수는 예상보다 강인했다. 그는 슬퍼했지만 그 슬픔에 압도되지는 않았다. 천둥이는 오래전에 떠났어야 했어. 어느 날 그가 소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버텼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위해. 이제 내가 그의 목까지 해야 할 차례야. 재활센터 개관식 준비는 계속되었다. 태우 교수와 소연은 센터의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점검했다. 경수는 종종 그들과 함께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각 공간을 주의 깊게 살폈고 때로는 수정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방은 너무 밝아. 그가 특별치료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픈 동물들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환경이 필요해. 조명을 좀 더 은은하게 하는 게 어떨까? 태우 교수는 경수의 제안을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경수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높이 평가했다. 개관식 하루 전날, 경수는 소영과 함께 센터의 유대의 공간에 섰다. 그곳의 중앙에는 천둥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천둥은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활기찬 눈빛, 빛나는 하얀 털, 자랑스럽게 들어올린 머리. 그 아래에는 경수와 천둥이 함께 있는 최근 사진도 있었다. 노령의 말과 노인, 서로를 의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모습. 이 사진들 옆에 뭐라고 쓸까요? 할아버지, 소연이 물었다.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렇게 써. 몸을 지탱하는 것은 뼈다.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유대다. 소연은 경수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할아버지, 개관식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손님들도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 신문 기사를 읽은 사람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수와 천둥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었다. 개관식은 태우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센터의 설립 과정과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경수를 무대로 초대했다. 경수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잊은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천둥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동반자였고 친구였으며 때로는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인내, 헌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이 센터가 천둥이의 이름을 딴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천둥이의 정신을 이어가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청중들은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다.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경수가 말을 마치자 모두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테이프 커팅 세레모니 후 손님들은 센터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경수는 유대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천둥의 사진 앞에 서서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도 말을 키워요. 소녀가 말했다. 근데 제 말이 아파요. 할아버지처럼 제 말도 낫게 해줄 수 있을까요? 경수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걱정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내 말을 얼마나 사랑하니? 경수가 물었다. 세상 무엇보다도요. 소녀가 대답했다. 경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내 말을 돌봐주렴. 그게 가장 강력한 약이란다.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가와 경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우리 딸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센터는 빠르게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노령 동물, 부상당한 동물, 그리고 버려진 동물들이 이곳으로 보내졌다. 센터의 전문가들은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을 치료했지만 센터의 핵심 철학은 항상 경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인내, 헌신, 그리고 사랑. 경수는 매주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종종 치료 중인 동물들과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장 심각한 상태의 동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직원들은 경수가 함께 있을 때 동물들이 더 차분해지고 치료에 더 잘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다. 박 할아버지가 동물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은 정말로 듣는 것 같아요. 한 치료사가 소연에게 말했다. 마치 그의 목소리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요. 소연은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천둥과 교감해온 경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언어로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태우 교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것은 센터 내에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의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물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을 것이었다.
경수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태우가 제안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는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것입니다. 경수는 처음에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교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한 마리 말을 돌본 노인일 뿐이야. 그가 말했다. 가르칠 만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 하지만 소연은 생각이 달랐다. 할아버지가 천둥이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어떤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천둥이의 유산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거예요. 경수는 소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볼게. 그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 교육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다. 경수의 수업은 특히 인기가 있었다. 그는 교실에서의 이론 수업보다는 실습을 선호했다. 그는 학생들을 데리고 센터의 동물들을 방문하며 각 동물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접근 방법을 가르쳤다. 모든 동물은 다르다. 그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책에 나온 대로만 하면 안 돼. 그들 각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경수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심오했다. 그는 기술적인 지식보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동물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읽어. 그가 자주 말했다. 진심으로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효과가 없어.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태우 교수와 소연은 자문 역할을 맡아 이 새로운 센터들이 천둥 재활센터의 철학과 접근 방식을 따르도록 도왔다. 경수의 이름과 천둥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알려졌다. 어느 날 경수가 센터에서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소연이 흥분된 표정으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외쳤다. 우리 다큐멘터리가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경수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그가 말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흥분한 거니? 소연은 더욱 신이 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대상에는 상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듀서가 그 모든 상금을 센터에 기부하기로 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더 많은 나라에서 상영될 예정이고 그 수익금도 모두 센터로 오게 될 거래요. 이 소식은 센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상금과 수익금으로 센터는 시설을 확장하고 더 많은 동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동물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프로그램도 시작할 수 있었다. 경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천둥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동물들을 돕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경수는 센터 뒤편의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는 천둥이 묻힌 느티나무가 보였다. 소연이 그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할아버지, 그녀가 물었다. 경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천둥이가 보고 있을까 궁금해. 소연은 경수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다. 천둥이는 지금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거고요. 경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지.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그것이 바로 가장 특별한 일이에요. 사랑으로 한 일이니까요.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경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뭔데?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사실, 제가 처음 할아버지와 천둥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더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았다. 제 할아버지도 비슷한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오래된 개 한 마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 개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할아버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저는 항상 그 개가 할아버지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 할아버지와 천둥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수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해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거구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건 처음뿐이었어요. 나중에는 할아버지와 천둥이가 제게 특별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서 제 친할아버지를 보았고 천둥이에게서 할아버지의 개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계속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저의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했어요.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소연을 끌어안았다. 너는 이미 내 손녀나 다름없단다. 소연아. 너와 천둥이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센터의 확장 계획,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더 많은 동물들을 돕기 위한 방법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경수의 젊은 시절, 미영과의 추억, 천둥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소연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의 추억, 동물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 희망과 꿈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욱 강한 유대를 형성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일어났다. 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내가 생각한 게 있어. 그가 말했다. 센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 천둥의 친구들이라고 부를까 해. 이것은 아이들이 노령 동물들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될 거야. 외로운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여기 와서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 치유할 수 있게. 소연은 경수의 아이디어에 열광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그날부터 경수의 삶은 새로운 목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둥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천둥의 친구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아이들이 동물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였다. 경수는 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동물들을 돌보는 법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교훈들도 가르쳤다. 인내,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중요성을. 아이들은 경수를 천둥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경수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따뜻한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한 추운 겨울날, 한 소년이 경수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제 토끼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수는 소년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내 토끼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 마음으로 들어보렴. 때로는 가장 좋은 약이 사랑과 관심이란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가 다시 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했더니
토끼가 나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경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천둥이 아직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다. 센터의 성공은 계속되었다. 더 많은 동물들이 치료를 받고 새 삶을 찾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의 유대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다. 경수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그는 종종 다른 도시로 초청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센터와 그곳의 동물들, 그리고 소형과 아이들이었다. 어느 날, 태우 교수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박 선생님, 정부에서 전국적인 동물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센터를 모델로 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자문위원회의 명예의장을 맡아주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경수는 놀랐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가 의문을 표했다. 태우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은 이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는 느티나무 아래 천둥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앉아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듯 이야기했다. 천둥아, 내가 보고 있니?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자랑스러워할까?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불어왔다. 경수는 그 소리에서 천둥의 대답을 듣는 것 같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천둥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경수의 남은 삶을 인도할 것이었다. 정부의 동물 복지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경수는 자문위원회의 명예의장으로서 전국 각지를 다니며 다른 재활센터들의 설립을 돕고 동물 복지에 관한 강연을 했다. 비록 그의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히 젊었다. 소연은 경수의 건강을 걱정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경수는 미소를 지었다. 소연아,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알아? 다른 사람들이 동물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도울 때야. 그것이 천둥이가 남긴 유산을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수의 열정과 헌신이 그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한다는 것을 알았다. 센터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천둥의 친구들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학교와 협력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또한 센터는 노령 동물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동물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경수는 이 프로그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학대로 인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동물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인내와 부드러움은 이 동물들이 다시 사람을 신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동물들은 우리보다 더 잘 용서해. 그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들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 그저 현재의 순간,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진심에만 반응하지. 경수의 철학은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녹아들었다. 센터의 모토는 그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몸을 지탱하는 것은 뼈다.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유대다. 이 말은 센터의 입구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었고 모든 직원들의 마음속에도 새겨져 있었다. 2년이 지나 전국에 10개의 천둥 재활센터가 설립되었다. 각 센터는 지역의 필요에 맞게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모두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다. 경수는 종종 이 센터들을 방문했지만 그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행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태우 교수와 소연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들은 경수의 지혜와 경험을 담은 교육 비디오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 비디오들은 모든 센터에서 사용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의 동물 보호자들에게도 공유되었다. 천둥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 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소연이 경수에게 말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천둥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경수는 놀랐지만 그의 마음은 기뻤다. 그는 천둥의 정신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봄날, 경수는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나무는 이제 더 크고 강해졌다. 마치 천둥의 정신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소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저에게 교수 자리를 제안했어요. 경수는 놀랐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축하해. 소연아. 소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 센터를 떠나야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요. 경수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넌 항상 더 큰 꿈을 가졌잖아. 이건 내 인생의 큰 기회야. 날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돼요. 경수는 웃었다. 혼자라고? 난 결코 혼자가 아니야. 여기 센터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천둥이의 정신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넌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을 거야. 소연은 경수를 꼭 안았다. 약속해요. 자주 찾아올게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넌 서울에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천둥이의 유산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거야. 소연이 서울로 떠난 후 경수의 생활은 조금 달라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특히 천둥의 친구들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이들은 그를 천둥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들에게 경수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따뜻한 할아버지였다. 경수는 소연이 없는 동안 다른 젊은이들과도 가까워졌다. 민주는 이제 센터의 물리치료 부서를 책임지고 있었고, 윤지는 영양학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종종 경수의 집을 방문하여 저녁을 함께하고 센터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수는 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했다. 소연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생활과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고, 경수는 센터의 소식을 전했다. 그들의 유대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할아버지, 제가 결혼해요. 그녀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이름은 정호예요. 대학에서 만났어요. 그도 동물을 사랑하고 우리 센터의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수는 기뻐했다. 축하해, 소연아. 정말 행복하구나. 내 약혼자를 꼭 만나보고 싶구나.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주에 같이 올게요. 할아버지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해요. 제가 할아버지와 천둥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정호는 경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는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소연의 일을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소연이를 잘 부탁해요. 경수가 정호에게 말했다. 그녀는 내게 손녀와 같은 존재예요. 정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 소연이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게요. 소연과 정호의 결혼식은 센터의 유대의 공간에서 열렸다. 그곳은 천둥의 사진이 걸려있는 곳이었다.
소연은 경수가 자신을 결혼식장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녀가 부탁했다.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날, 경수는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경험했다. 그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의 팔을 잡고 천천히 결혼식장으로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수는 천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보고 있니, 천둥아? 그가 마음속으로 물었다. 우리 소연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혼식 후 소연과 정호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자주 센터를 방문했다. 특히 정호는 센터의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종종 자신의 전문 지식, 그는 건축가였다. 을 활용하여 센터의 시설 개선을 도왔다. 경수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의 건강도 점차 약해졌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했고 때로는 기억력도 떨어졌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경수의 건강이 걱정되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때로는 주말 내내 머물기도 했다. 할아버지, 서울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어느 날 그녀가 제안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난 여기가 좋아. 이곳은 내 집이고 천둥이의 집이야. 그리고 센터와 아이들도 있잖아. 소연은 경수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와 정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경수의 집을 개조하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었다. 또한 마을의 간호사를 고용하여 정기적으로 경수를 방문하게 했다. 민중과 윤지, 그리고 다른 센터 직원들도 번갈아가며 경수를 돌보았다. 경수는 이런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한때 혼자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은 모두 천둥 덕분이었다. 어느 겨울날, 경수는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날씨가 추웠지만 그는 천둥과 가까이 있고 싶었다. 그가 거기 앉아 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다. 그녀는 센터의 천둥의 친구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였다. 할아버지, 추워요. 안으로 들어가요? 소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경수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지민아. 난 괜찮아. 그냥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소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 있어요? 경수는 나무를 가리켰다. 여기. 이 나무 아래에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경수 옆에 앉았다. 저도 같이 이야기해도 돼요. 경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천둥이도 좋아할 거야.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소녀가 물었다. 할아버지, 천둥이는 어떤 말이었어요? 경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했는지, 어떻게 아파서 모두가 포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싸웠는지. 소녀는 경수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천둥이는 정말 대단한 말이었네요. 그녀가 말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야.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경수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주머니에 숨겨두고 있었다. 천둥이에게 드려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경수는 감동하여 꽃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천둥의 무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고마워, 지민아. 천둥이도 너를 좋아했을 거야. 그들이 센터로 돌아갔을 때 소연이 막 도착한 참이었다. 그녀는 경수가 추운 날씨에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걱정했다. 할아버지,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그녀가 물었다. 경수는 웃었다. 괜찮아. 난 천둥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지민이도 함께였지. 소연은 지민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천둥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멋진 말이었나 봐요.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랬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천둥이처럼 멋진 분이셔. 그날 저녁, 소연은 경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소식을 전했다. 그녀와 정우가 새 집을 구했다는 것, 그녀의 연구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임신했어요. 그녀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5개월 차예요. 경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정말. 오, 소연아, 정말 기쁘구나. 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이미 이름도 정했어요. 만약 남자아이라면 천호라고 지을 거예요. 천둥이의 천자를 따서요. 여자아이라면 하늘이라고요.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천둥이도 좋아할 거야. 그날 밤, 경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의 꿈에 천둥이 나타났다. 젊고 강한 모습의 천둥이었다. 그는 초원을 달리고 있었고, 경수는 그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끝없는 초원을 자유롭게 달렸다. 아침에 경수가 깨었을 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새싹들이 나무에서 돋아나고 있었다. 생명의 새로운 시작. 그날부터 경수는 소연의 아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나무로 작은 요람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의 손으로 직접 깎고 다듬은 것이었다. 그는 또한 천둥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기가 클 때 읽어줄 동화책이었다. 천둥이와 노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경수의 마음을 담아 쓴 것이었다. 소연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경수는 서울로 갔다. 그는 소연과 정호의 집에 머물며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소연은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천호라는 이름의 아기였다. 경수가 처음으로 천호를 안았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경수는 천둥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감동이 있었다.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 그리고 시작되는 유대. 안녕, 천호야. 경수가 속삭였다. 난 내 증조 할아버지란다. 그리고 내 이름의 유래인 천둥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경수는 서울에서 한 달을 머물렀다. 그는 소연과 정우가 새로운 부모로서의 역할에 적응하는 것을 도왔고 매일 천호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기에게 천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자신이 만든 요람에서 아기를 재웠다. 소연은 경수가 천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특별한 증조 할아버지를 가진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생각했다. 경수가 센터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작별은 어려웠다. 곧 다시 올게요. 할아버지, 소연이 약속했다. 천호가 조금 더 크면 함께 센터를 방문할게요. 경수는 미소를 지었다. 기다릴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렴. 센터로 돌아온 경수는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천호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 그리고 사랑의 유산이었다. 그는 센터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천둥과의 추억, 센터의 설립 과정,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교훈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었다. 경수는 또한 천둥의 친구들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많은 아이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했다. 시간이 흐르고 천호는 자랐다. 소영과 정호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했고, 천호는 점점 더 천둥 할아버지에게 애착을 보였다. 그는 경수의 무릎에 앉아 천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센터의 동물들과 놀았다. 그의 눈에는 동물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 마치 천둥의 정신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어느 가을날, 경수는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천호가 그의 옆에 앉았다. 소녀는 이제 5살이 되었고, 호기심 많고 총명했다. 증조할아버지, 천둥이는 정말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천호가 물었다. 경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그럼, 그가 대답했다. 천둥이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도 천둥이처럼 동물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경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네가 동물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마다 넌 천둥이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야. 천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뛰어올라 경수의 목을 안았다. 사랑해요. 증조할아버지. 경수는 천호를 꼭 안았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천호야. 그날 저녁, 경수는 소영과 정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천호의 미래, 센터의 미래, 그리고 천둥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천호가 자라면서 할아버지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소연이 말했다. 그리고 천둥이의 이야기가 그에게 영감을 주길 바라요. 경수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천둥이의 정신은 이미 그 안에 있어. 그리고 너와 정호가 있잖아. 너희는 좋은 부모야. 다음 날 아침,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날의 시작. 그는 천천히 옷을 입고 느티나무로 향했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경수는 나무 아래 앉아 천둥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좋은 아침, 천둥아. 그가 말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천둥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소영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천호와 함께하는 새로운 기쁨을 생각했다.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경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천둥은 떠났지만 그들의 유대는 영원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유대는 이제 소연, 정호, 천호, 그리고 센터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몸을 지탱하는 것은 뼈다.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유대다. 경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유대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진다. 천둥에서 소연으로, 소연에서 천호로, 그리고 센터의 모든 동물과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유대의 의미였다. 경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한 번 더 천둥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천둥아. 네가 내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해. 그리고 그는 센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도전이, 그리고 새로운 유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경수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천둥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유대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천둥은 그의 옆에서 걷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존재로.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아침을 향해 걸어갔다. 함께, 영원히.